여성의 몸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각기 다른 악기가 제각각의 리듬으로 연주되듯 우리 몸도 호르몬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기능하죠. 하지만 그 리듬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부월경, 그리고 갱년기입니다. 이럴 땐 식욕이 갑자기 늘거나 줄고 예전 같지 않은 체중 변화에 당황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특수 상황에서는 어떤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식욕과 식단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먼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를 다뤄볼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마치 지휘자가 실종된 오케스트라처럼 호르몬의 리듬이 뒤죽박죽이에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규칙적인 주기가 깨지고 남성 호르몬은 지나치게 높아지죠. 이로 인해 배란이 잘 안 되고 인슐린 저항도 심해져요. 쉽게 말하면 혈당 조절도 어렵고 살도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식욕은 어떻게 변할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식사 후 금방 배고픔이 다시 밀려와요. 저혈당과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함이죠. 단 음식, 밀가루, 과자에 대한 강한 욕구가 밀려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 렙틴은 무뎌지고 공복감을 유발하는 그렐린은 활발해져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선 탄수화물의 경우 하루 총 섭취량의 40% 이하를 섭취하고 정제당을 줄이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의 경우 포만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끼니에 포함시켜보세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 중요합니다. 지방은 견과류, 아보카도, 고등어, 올리브와 같은 불포화 지방 위주로 드세요. 핵심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영양소도 한번 살펴볼게요. 비타민 D는 인슐린 감수성 회복에 효과적이에요. 햇빛을 받거나 연어를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노시톨은 배란율을 증가하고 인슐린을 조절하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크롬, 마그네슘, 아연은 혈당과 호르몬 균형을 도와줍니다. 비타민 C, E,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는 난소 주변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그럼 식단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주는 식품을 활용한 식단입니다. 현미밥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로 천천히 흡수되고 달걀과 아보카도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 포만감을 줍니다. 김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갑상선 및 대사 건강에 좋습니다.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섭취하고 참치로 단백질을 보충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미역으로 단백질, 칼슘, 요오드를 추가로 섭취합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두부와 버섯을 올리브유에 볶아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합니다. 밥 양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신 상추와 깻잎에 반찬과 현미밥을 싸먹으면 포만감을 높이고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식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정 못 견디겠다면 견과류 한 줌이나 플레인 요거트에 계피가루를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추가 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식이요법과 함께할 때 인슐린 감수성 개선과 체중 감량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므로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면 식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생리불순 및 무월경의 경우를 알아볼게요. 지나친 다이어트나 운동,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게 지금 임신하면 안 돼 라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시상하부는 생식 기능을 잠시 꺼버려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모두 바닥나고 몸은 에너지를 최소로 사용하려고 해요. 말하자면 절전 모드로 전환된 셈이죠. 그럼 식욕은 어떻게 변할까요? 배고픔 신호에 무감각해져 정상적인 식욕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폭식과 거식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식욕이 없더라도 의식적인 섭취가 회복의 열쇠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열량은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목표로 합니다. 하루 최소 18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체중에 따라 더 증가할 필요도 있어요. 지방은 하루 열량의 최소 25에서 30%를 섭취해 주시고요. 콜레스테롤도 일정량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의 경우 50% 내외로 드시고 통곡물과 전분 채소 위주로 드셔주세요. 단백질의 경우 체중 1kg당 1.2g씩 모든 끼니에 포함시켜주세요. 핵심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도 알려드릴게요. 생리불순 여성은 장기간 영양 결핍으로 특정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르게 신경 써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고요. 철분의 경우에는 생리가 없어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동물의 간, 살코기, 시금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 회복에 필수적이므로 정말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마그네슘과 아연은 신경 안정, 수면 회복, 면역, 식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 E,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제도 난소 주변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식단 예시도 들어드릴게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활용하여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통밀 식빵에 땅콩버터를 바르고 바나나를 올린 토스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고열량 아침입니다. 땅콩버터와 바나나는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도 공급합니다. 삶은 달걀은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을 제공해 호르몬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불고기 비빔밥은 밥 한 공기에 불고기, 각종 나물을 올려 비벼 먹는 것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불고기의 양념은 너무 짜지 않게 하고 참기름 한 숟갈을 넣어 열량과 풍미를 더합니다. 미역국은 철분, 요오드, 칼슘을 공급해주고 수분 보충을 돕습니다. 깍두기 등의 발효채소는 식욕을 돋구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연어 스테이크를 올리브유에 구워 오메가3 지방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합니다. 곁들인 아보카도 샐러드는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현미밥은 적당량 곁들여주세요. 하루 총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식사 사이에 견과류 한 줌, 치즈 조각, 요거트 등 에너지 밀도 높은 간식을 추가로 섭취해주세요. 추가적인 팁은 생리불순이 있는 여성은 체지방률이 너무 낮은 경우 20% 이상으로 올릴 것을 권장합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지나친 운동은 줄이고 특히 저체중인 경우 점진적인 체중 증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며 필요하면 심리상담이나 휴식을 통해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여성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난소 기능이 멈추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극도로 감소하는 시기예요.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줄고 배고픔을 부추기는 그렐린은 늘어나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은 예전처럼 먹어도 살이 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식욕은 증가하는데 대사는 저하되어 복부 비만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 장애와 감정 기복도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대신 영양 밀도 높은 음식을 먹어서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단백질의 경우 체중 1kg당 1에서 1.2g을 드시는 게 근육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은 하루 총 칼로리의 45% 내외로 드시고 정제당은 반드시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로 대체해주세요. 지방의 경우 25에서 30% 정도를 드시되 불포화 지방 위주로 드셔주세요. 핵심은 건강관리와 심혈관 건강, 뼈 건강을 모두 고려한 식단입니다. 항상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드시고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도 한번 살펴볼게요.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 필수입니다. 오메가3는 우울감과 중성지방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연어 또는 아마씨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비타민 B6와 엽산은 기분 안정과 심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콩식품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안면 홍조 완화 기능이 있다고 연구로 밝혀진 바 있어요. 또한 노화와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항산화제 섭취도 잊지 마세요. 그럼 갱년기 여성을 위한 자세한 식단도 보여드릴게요. 칼로리는 적당히 줄이면서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중년 여성 맞춤 식단입니다. 두부 브로콜리 볶음은 올리브유 약간의 두부와 브로콜리를 볶아낸 요리로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칼슘, 비타민 C와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은 소량으로 탄수화물을 보충하고 사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제를 제공하면서 단맛으로 식사 만족도를 높입니다. 비빔밥은 채소를 많이 넣고 밥의 양을 줄여 열량을 낮추되 포만감을 주는 메뉴입니다. 맑은 된장국을 함께 먹어 수분과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나물 반찬은 섬유질과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참기름은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되 비빔밥에 참기름 반 스푼 정도는 향과 불포화 지방을 위해 넣어주세요. 연어고기는 오메가3와 단백질 공급원이며 레몬즙과 허브로 간을 맞춰 담백하게 조리합니다. 두부김치는 두부를 데쳐 김치와 함께 먹는 전통 스타일로 두부를 통해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하고 김치의 유산균으로 장 건강을 돕습니다. 상추 겉절이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제공하고 포만감을 높여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해줍니다. 잡곡밥은 소량만 먹어 탄수화물 섭취를 엄격하게 관리해주세요. 식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둥글레차나 보리차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포만감을 이어갈 수 있어요. 간식은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정 참기 힘들다면 견과류 믹스 한 줌으로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거나 그릭 요거트 반 컵에 아마씨를 뿌려 드세요. 늦은 밤 야식을 피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후 치실과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꼭 들여보세요. 추가 팁으로는 갱년기 여성은 규칙적인 운동과 근력 강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활용되도록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리면 식단 관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식욕과 몸의 리듬은 여성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절대 게으르거나 망가진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이런 방식이 필요해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리듬을 발견하고 그 리듬에 맞는 음식을 선물해보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